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일매일 무슨 경제 뉴스는 이렇게 많은지 항상 공부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1월 또 끝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증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2월부터는 또 달릴 수도 있겠죠.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한번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이유는 어제 나스닥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FMC를 앞두고 굳이 우리 도박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팔고 결과 나오면 다시 사겠다, 이러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반도체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인텔과 퀄컴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러한 뉴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야, 이거 이미 하고 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출 통제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화웨이 비중이 1%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고객사 중 한 명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TSMC에게는 호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최근 빅테크 기업들 애플, AMD, 엔비디아 등이 TSMC에게 AI 반도체를 긴급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요즘 열풍인 챗 GPT, 안 그래도 요즘 제 주변에서도 챗 GPT 써봤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가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TSMC에게 AI 반도체를 빨리 만들어달라, 이러한 긴급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이런 생각을 분명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시장이 개발 때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당연히 반도체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살려고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런 소식을 볼 때면은 이미 버핏이 작년 말인가요? 그때 TSMC를 샀는데 야, 역시 버핏 할아버지 참 잘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식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크네요. 마이너스 3%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 4분기 실적 기대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겨울은 확실하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등이 부진하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69%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출을 보면은 체면치레는 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매출은 302조 2314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실적이며 매출이 300조가 넘은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니까 결국 반도체 수익성만 좋아지면은 다시 또 삼성전자 가겠구나라는 낙관적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이 와중에 배당 또 결정했습니다. 보통주는 361원, 우선주는 362원으로 각각 현금 배당을 주고 이는 0.6%, 0.7% 정도의 배당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배당을 받고 이거를 재투자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보니까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큽니다. 다른 친구들도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실적이 생각보다 나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 소식이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유가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유가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번에 좀 감산을 해주면은 반도체가 전부 다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삼전은 우리는 그런 감산 안 해요 라고 말하며 오늘 그 실망감이 조금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마침 또 미국도 빠졌으니까 덩달아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크게 하락할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 기업이 어떻게 항상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안 좋은 건 맞다. 그런데 감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곧 시장이 회복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면은 그때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이야기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릿은 삼성전자의 생각을 믿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는
당연히 이거는 매수기에 가깝다, 조금 더 떨어지고 혹시나 이번에 또 6만원 깨진다면은 이때까지 못 산 거 한 번 더 사볼까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름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약간 안 좋은 분위기가 이 애플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애플 실적이 화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실적이겠죠.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걱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애플은 2월 2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마침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걱정도 있으니까 이번 주 증시가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갑자기 실적이 왜 꺾이냐, 이거 애플 대장주 아니냐, 얘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19년 이후 첫 역성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도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소식이 연속적으로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 하면은 쇼핑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때 열심히 팔아야 했지만 물건이 없어서 팔 수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때문에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런 일이 또 생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뭐 80%가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오히려 공장을 더 열심히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실적이 빠진 거는 그냥 단기적인 악재, 이미 그거는 주가가 반영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거는 큰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할 거는 과연 애플이 이제 또 경기 침체 오니만이 이야기 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조금 낙관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 애플이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역시 아이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장 이슈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뭐가 있었나? 일단 AI만 붙으면 날아가는 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음악 관련인가 거기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교육주에서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IB 기명, YBM 넷 이러한 기업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야, 이거 좀 억지 이거 좀 억지 아니야 라는 이야기 분명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처음에는 조금 많이 상승하나 했지만 윗골이 달고 결국은 음봉까지 만드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AI에 투자한다는 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관련 주가들이 매우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혹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갈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투자를 패스할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조선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 야,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요? 오늘 무려 10%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 말고 다른 조선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삼성중공업이 올해 드디어 적자를 멈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은 실적 기대감에 목표가 7,600원을 제시했고, 지난 8년간의 적자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적인 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다면 한번 관련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좀 의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조선주 간다 했다가 못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면서 야, 배 만드는데 원자재 가격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거 또 적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많이 잠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후판 가격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조선주에 해가 뜰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JP 모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매도해라. JP 모건이 또 1월부터 매도 리포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피해자는 바로 카카오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7%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라고 했나 봤더니 아주 칼을 갈고 나왔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 지금 당장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도 원래보다 17% 하향 조정했다고 하며,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더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 저점 대비 많이 급등하긴 했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급등에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카카오페이 주주분들은 이러한 악재가 나왔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P 모건이 또 리포트를 낸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JP 모건은 목표가를 120달러, 지금 가격이 어제 6%나 하락했는데 166달러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 30% 정도 더 떨어진 120달러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JP 모건이 봤을 때는 최근 랠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거 뭐 오케이. 그러면은 점유율 늘어나는 거 오케이. 하지만 이익 마진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일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 테슬라가 6% 넘게 하락했고,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테슬라 우리가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또 팔았다가 나중에 또 사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런 기리세 주식 노트 채널을 보실 때 저 기릿이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특성상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소식을 제가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 설령 전부 다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꽤 괜찮다, 조금 더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드는 걸,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작업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얘기를 들자면은 JP모건은 안 좋다고 봤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 힘들 그런 것들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듣고 아 이거는 좋구나, 아 이건 나쁘구나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혹시 그 반대는 없을까, 이러한 마인드를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또 전기차에서는 치킨 게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가격이나 소식이 나온 지 조금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차들은 왜 안 하나 했는데 결국 이제서야 포드도 가격 인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치킨 게임 시작이 되었다는 거겠죠. 참고로 작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은 테슬라로 점유율이 무려 65%나 되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누군가 봤더니 7.6%로 포드가 차지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뭐 1등, 2등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 2등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명이 가격 경쟁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1등, 2등이 싸우면 3등, 4등, 5등, 6등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다른 전기차 업체도 가격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경기 침체라서 판매 대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수익도 완전 낮아지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조금 출혈이 커서 적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가격 인하를 예고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아 테슬라는 가격 인하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더라, 그러면은 포드도 오르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포드의 주가는 야 그거는 테슬라 이야기고 넌 아니지 라고 말하며 주가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테슬라는 워낙 높은 이윤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 팔아서 남는 게 많았다는 거겠죠. 그 남는 거 중에서 조금 쳐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애초에 많이 남지 않는 편에서 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나, 그만한 자금이 있을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결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포드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과연 현대 기아차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 치킨 게임을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꼭꼭꼭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인적 분할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인데 요즘 공모주가 좋더니 이제 인적 분할에서 새로 상장하는 기업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상한가,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도 상한가, 둘 다 상한가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친구 코모그라고 부를게요. 이 친구는 코오롱 글로벌이 인적 분할에서 새로 나온 주식이며 그 안에서 자동차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BMW, 롤스로이스, 그리고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딩 뱅앤올룹슨, 보스 등의 판매 사업을 맡고 있다고 하며, 또한 수입차 유통 판매 법인인 아우디, 볼보, 지프를 유통하는 회사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이 새로 상장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대 최대 수주. 어제 장 끝나고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를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보증권의 목표 주가를 29만원으로 높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수주인가 봤더니 2032년까지 지금부터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NC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조금은 아쉽게도 뉴스의 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음봉을 만드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방향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떨까요? 마침 리포트가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 한때 대여급 상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SKIT.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적자 기업으로 바뀌어 있어서 초기일은 진짜 당황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떤가 봤더니 유진투자증권의 목표가 10만원을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외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수가 아니라 유지를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매수로 바꿨다는 거겠죠. 투자 의견 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SKIT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제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의 분리막 증설 러시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과의 치킨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IRA 법안이 되면은 이제 중국 부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중국 아닌 다른 곳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SKIT가 비중국 소재 부품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며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꼼꼼하게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SKIT 그 본연의 경쟁력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단순히 IRA 법안 때문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반사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사수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것도 분명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과연 이 부분 때문에 경쟁력 있게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은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이 기업을 공부를 하신다면 만약에 IRA 법안이 없다, 그때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급등한 티웨이 항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아름답죠? 야,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하향시키며 투자 의견은 보유를 또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덜어내라 라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수는 지난 코로나 전인 19년 대비 74%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 2019년 대비 90%까지 회복될 전망이라서 그 말은 이제 다 왔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주가는 선반영의 느낌으로 강하게 오른 바 있고, 고로 숨 고르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올 여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야, 항공 운임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미 예측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대대적인 증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LCC 특성상 높은 운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이 또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일단 지금은 조금은 유지를 해보자, 조금 지켜보자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전망은 항상 바뀔 수 있겠죠. 여름에도 운임이 계속 높아지는 그러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투자 의견이 또 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렇게 항공주에 공부를 하신다면 올 여름에 항공 운임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8만 호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그 공모주를 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공모주의 주가는 당연히 처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관심이 없다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수치, 전국 미분양 주택이 6.8만 호라는 이 수치는 충분히 걱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그 전달이랑 비교를 하면은 17.4%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위험 신호로 생각하는 규모는 6.2만 호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만약 이게 더 증가하게 되면은 또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모두의 예상대로 올해 부동산이 저점 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우리 같은 투자자를 비웃듯 앞으로 1년, 2년, 길게는 뭐 3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침체가 나타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좀 낮아져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꿈비 오늘 내일 창략을 하고 있죠. 꼭 창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친구는 유아용 가구 1위 업체라고 합니다. 공모주 창략 일정에 돌입을 했고, 기관 경쟁률은 1547대 1이 나왔습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 그리고 내일까지 창략을 진행하고, 참고로 꿈비는 가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화장품 여기에도 뛰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관심 계속 높아지겠죠. 만약에 이러한 꿈비 가구에 만족을 했다면은 이 두 개도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99%인데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나중에는 저출산 정책 관련주도 되겠구나, 왠지 대선 기간에 이 기업이 좀 급등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